반갑습니다. 흥맹냉입니다. 가장 최근 출간작을 기준으로 해서 역순으로 출간 시기와 작품당 분량을 잠깐 짚어볼게요. 오늘 교정교율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얘기를 왜 준비하게 됐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24년 12월 30일 촬영일 기준으로 진짜 며칠 전에 출간된 작품인데요. 비오는 밤 너의 곁에서. 이 작품은 46만 자의 볼륨입니다. 4권짜리고 그리고 그 꼭 2달 전인 2024년 10월 30일에 제가 무전왕의 적색이라는 로맨스 판타지인데 하나도 로맨스 판타지 같지 않은 작품을 출간을 했고 이 작품의 볼륨은 155만 자예요. 자, 그러면 바꿔 말하면 2024년 4분기에 저는 약 200만 자를 직접 교열 보고 출간한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집약적으로 압축된 교열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제가 작품을 돌아보는 눈이 조금 한층 약간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쑥스럽지만 성장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험과 제가 많이 해서 여러분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실수들을 몇 가지 정리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맞춤법. 이거는 좀 작가라면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우리말 화자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화자가 느끼는 자연스러운 문법이나 실생활에서의 표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문어, 글, 소설 속에 담겼을 때 적합하냐, 어울리냐라고 가면 좀 달라지거든요. 그 과정에서 내가 생각보다 되게 많은 맞춤법을 놓치기 쉬운 상황이 발생해요, 실제로. 그래서 좀 작가라면 당연히 맞춤법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 진짜 할 말은 없는데 저도 되게 글을 교정하면서 교열한 이 과정에서 새롭게 이런 부분을 되게 조심해야 되는구나 깨닫게 된 지점들이 있어서 그걸 몇 가지 소개해보고자 해요. 일단 크게는 2개인데 하나는 만큼, 대로 이런 단어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지만 뭐뭐 할 뿐이었다. 사과만큼 맛있는 어떤 과일 시키는 대로 했다. 단어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 단어의 품사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만큼, 대로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형태가 똑같으니까 같은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말이 어떤 단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의존명사가 되기도 하고 조사가 되기도 해요. 자, 제가 여기서 지금 의존명사와 조사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띄어쓰기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앞말과 띄었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앞말과 붙였어야 하는 거죠. 제가 사전을 진짜 훨씬 더 많이 이전보다 찾아보게 됐는데 이렇게 사전을 직접 보고 예문을 확인하고 내가 실제로 문장에 옮겨서 쓸 때 어떤 경우에 앞말과 붙게 되고 어떤 경우에 앞말과 띄게 되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품사가 달라지는 단어들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이 경우에는 띄어쓰기에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작품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되게 오랫동안 놓쳤던 부분인데 이번에 10개월 동안 써서 출간한 무전왕의 적색 155만 자를 교정교열하고 출간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이거든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미리 앞서서 글을 잘 살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거는 허용의 영역에 속하는 보조동사 띄어쓰기입니다. 보조동사. 되게 많은 단어가 있어요. 하다, 놓다, 두다 이런 류의 동사는 의미를 가진 동사로도 쓰이지만 동시에 보조동사로 앞이 다른 단어와 연결되어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말 기본적인 대원칙은 조사 빼고 다 띄어쓴다잖아요. 근데 이 보조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앞말과 띄어쓰는 것이 원칙인데 붙였을 수 있다. 라는 띄어쓰기 허용의 영역에 속해요. 이제 저는 한글 2018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버전에서 맞춤법 검사를 하게 되면 되게 매번 수정하라고 해요. 매번. 같은 단어를 처음 맞춤법 검사를 했을 때는 붙여 쓰라고 하고 다음에 맞춤법 검사를 하면 띄어 쓰라고 하는데
이게 허용의 영역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헷갈려서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원칙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작가가 잘 해야겠죠. 물론 이제 출판사에서 교정 교율 봐주시는 담당자님께서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글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은 작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허용의 영역이니까 다 붙여 써도 되고 띄고 싶으면 띄어서 써도 되는 건데, 어떻게 할지는 글을 쓰시는 작가님께서 원칙을 가지고 쓰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월 30일에 출간한 무정형의 적색, 이 155만 자의 글을 전체 교정을 하면서 약 한 달여의 시간 동안 이 보조동사라는 영역에서 원칙적으로 띄어서 써야겠다, 이 기준을 세운 다음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교정 교율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다음 작품을 쓸 때는 훨씬 더 진척이 수월해지고, 지금은 이제 12월 30일에 비오는 밤 너의 곁에서 이 작품을 출간한 이후에 1월에 지금 촬영 중인데 또 다른 차기작을 작업 중이에요. 근데 이 다음 차기작에서는 훨씬 더 수월하게 자연스럽게 띄어서 쓰게 되더라고요. 이런 경험 하나하나가 쌓여서 좀 더 좋은 글, 문법에 맞는 글을 쓸 수 있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했던 이 실수를 발판 삼아서 좀 더 정확한 글을 쓸 수 있도록 교정교율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장 길이와 문단 길이를 독자들이 보기 쉽게 시인성 좋게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 내용에 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예문도 예시도 되게 많이 들어놓은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순이에요. 우리나라 말이 미활식이라고 하잖아요. 수어가 되게 뒤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장을 쓰기 시작한 시점과 해당 문장이 끝나는 시점이 조금 차이가 생기면서 주어와 수어 사이에 호응이 안 맞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제가 종종 이런 실수를 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비슷하게는 형용사와 수식어의 거리가 너무 멀다, 이런 것도 좀 교열에 좀 더 익숙해지고 문장을 보는 눈이 점차, 이제 저도 작품을 계속 쌓아가고 있으니까 이 과정에서 돌아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개선하면 좋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로는 주어와 수어 그리고 형용사와 수식어의 거리가 너무 멀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까지 좀 포괄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색한 문장이에요.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어색한 문장이면서 동시에 좀 지루한 문장이에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문장은 마침표를 기준으로 하면 하나의 문장이죠. 쉼표로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한 문장 내에서 아무리 쉼표로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뭐뭐 하면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런 표현이 재미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른 표현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같은 문장 내 또는 동일한 단락 내에서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수정하기 전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 왜냐하면 그 글을 쓰는 집중하는 나, 작가로서의 나에게는 이 표현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주 쓰게 되는 거죠. 이제는 그러진 않긴 하지만. 그런데 수정하는 나, 편집자로서 봤을 때에는 이런 표현이 지루하고 어색하고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 글 자체를 볼 때. 그래서 이후로는 수정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기존에 면 이런 식으로 연결되었던 문장들이 아예 풀어서 좀 문장을 확장해버렸죠.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 일단 첫 번째는 표현도 좀 다채로워지는데, 두 번째는 분량도 늘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글이 늘어나게 되는 게 무조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내가 표현해야 하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장면 또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좀 더 풍성하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분량 말씀을 조금씩 드리게 되네요. 제가 예시로 든 건 면 이런 표현이었는데, 뭐뭐하고 이런 표현들도 생각보다 되게 자주 반복되더라고요, 제 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뭐하면서 이런 식도, 이런 패턴들이 비슷한 단락 구간 내에 또는 하나의 문장 안에서 반복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미리 수정을 해놓으면
좀 더 수월하게 교정 교율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겠죠. 출판사 담당자님과. 아니면 만약에 저처럼 혼자서 출판하시는 분들이라면 작가님의 작품을 출간함에 있어서 좀 더 매끄러운 문장을 그리고 보기 좋은 단락을 만들어서 책을 이제 독자님들께 보여드릴 수 있겠죠. 같은 문장 내에 동일한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어색한 문장, 지루한 문장, 재미없는 문장과 비슷한 궤일 텐데요. 같은 문장 내에서 동일한 단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일단 글을 쓰는 나, 작가로서는 이 단어가 익숙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단어가 굉장히 풍성하지는 않잖아요. 막 사전에 모든 단어를 숙지한 다음에 단어 첫 장부터 끝장까지 있는 단어를 모두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생활, 국어 생활에서는 어느 정도 표현이 좀 익숙한 표현들을 좀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내가 쓰는 글에서의 단어가 좀 풍성하지 않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을 따라 움직였다라는 움직이라는 단어가 연달아 사용되어 있죠. 한 문장 안에서. 그래서 이런 표현을 색다르게 바꾸었고 그리고 이걸 바꾸는 과정에서 역시 또 살짝 분량이 늘어났죠. 이렇게 쓰면 보는 사람도 좀 다채롭잖아요. 같은 단어의 반복보다는 좀 더 다양한 표현으로 문장을, 장면을 좀 더 풍성하게 구성하는 게 독자님들에게도 더 즐거운 일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시고 표현을 좀 더 다채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같은 문장 내에 동일 단어가 있는 경우 중에서 제가 몇 개 실수를 하는 지점이 있어서 또 찾아봤더니 지시대명사를 부적절하게 썼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보시면 내가 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이제 다른 문장이지만 근데 여기서 지칭하는 나가 달라요. 이건 대사인데요. 이 대사는 한 사람이 한 번에 전부 말하는 대사고 그런데 이 대사 안에 있는 내가 이 가리키는 주어가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첫 번째 나는 듣는 청자를 가리키는 말이고 두 번째 나는 말하는 화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독자님들이 맥락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제가 쓸 때에는 약간 몰입해서 쓰느라 이렇게 썼는데 이건 나중에 수정을 해서 다음과 같이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글을 쓰는 당시에는 글을 쓰는 나는 작가이기 때문에 상황을 다 알고 써서 그런지 작품을 쓰면서 잡아내기에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런 실수들을 내가 글에 되게 익숙해지지 않는 한 내가 글을 돌아보는 눈이 자연스럽게 이런 아쉬운 부분들을 걸러낼 수 있게 되지 않는 한 이걸 쓰면서 바로 잡아내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출판사의 교정교육 담당자님들이 따로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글을 쓰는 작가로서 제가 했던 실수들을 모아서 교정교육한 편집을 하는 담당자로서 제가 골라낸 실수들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저도 이런 시선이 없었어요. 제가 첫 작품 2개 작품을 조아라에 연재하고 3번째 작품까지 연재를 마친 다음에 투고해서 출간을 하고 그때부터 상업작가 생활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교정과 교율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잘 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글을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 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2개 작품을 이제 현재 제가 운영하는 출판사가 아닌 다른 출판사를 통해서 투고 후에 출간을 하게 됐는데 출판사 담당자님들과 교류하면서 담당자님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수정해 주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폈고 그리고 2번째는 제가 GL이라는 장르로 19개의 작품을 출간했어요. 19개의 작품을 출간하고 1000단자 정도 글을 썼는데 5년 동안 이 집약적인 과정, 글을 쓰고 수정하고 글을 쓰고 수정하고 다시 보고 이런 전체 과정들, 그러니까 쌓인 시간들 속에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보다는 좀 더 정교하게 글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부터 생기는 능력이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에게 글을 좀 더 매끄럽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갖춰질 거예요. 내 글을 반복적으로 리딩하다 보면
직감적으로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 느낌이 와요, 진짜로. 대신 이거는 한 번, 두 번 정도로는 좀 안 되고, 예를 들면 집약적으로 교정교열하면서 조금 힘들었던 작품인 무정형의 적색 155만 장의 그 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약 20번 정도를 다시 읽었어요. 그 과정에서도 계속 수정할 부분이 나와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보조동사 같은 영역에 좀 그러했는데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읽어야지 내 글에서 이 부분이 이상하다, 아쉽다, 좀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 작품을 출간하기 전까지 또는 독자님들께 내보이기 전까지 많이 읽어보고 내 글과 가장 많이 소통하는 사람이 당연히 작가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춤법 검사기 요즘 좋은 거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활용해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는 사전은 표준국어 대사전인데, 사전도 좀 종류가 많잖아요. 저는 약간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표준국어 대사전을 좀 거의 달고 사는 상황인데, 이런 많은 도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어색하게 느끼는 문장에 오류가 없는지 또는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꼭 체크하고 넘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정과 교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1인 출판을 하신다면, 저처럼 혼자서 출판을 하신다면 진짜 생각보다 글에서 볼 지점이 진짜 많아요. 저는 요즘 제가 제 글을 통해서 가장 많이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는데, 내가 아쉬웠던 부분을 수정하는 과정이 작가인 저에게 굉장히 좋은 교본이 돼요. 제가 이렇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아쉬워서 이런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아니면 이런 단어들을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된 이 컨텐츠 또한 같은 맥락에서 나온 거죠. 제가 제 글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이런 건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수정을 하게 된 거잖아요. 제 글 자체가 작가인 저를 더 성장하게 하는, 독자님들과 더 수월히 만날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인 출판하시는 분들은 좀 오늘의 콘텐츠가 좀 많이 도움되시지 않았을까 혼자 생각해보는데, 1인 출판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출판사 편집자님들과 작업을 하시더라도 편집 횟수를 줄이거나 루즈한 커뮤니케이션을 좀 줄이기 위해서 좀 더 매끄럽게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오늘의 콘텐츠를 보고 저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책상에 이 3가지 문구를 거진 1년 가까이 꽂아놓고서 매일 들여다보면서 글을 쓰는데요. 첫 번째는 천천히 쓰는 게 가장 빨리 쓰는 길이다. 두 번째는 보조동사 힘들지만 한 번만 더, 실제 문구예요. 실제로 이렇게 써놨어요. 세 번째, 원칙 한 번만 더 생각하자. 글을 딱딱하게 쓴다는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쓴다는 건 국립국어원, 표준어 등에서 정한 규칙에 맞게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정확하게 담자, 이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고 있거든요. 2023년 12월 28일에 서성대는 나의 종착지 93만 자, 그리고 시든꽃 잔향 41만 자, 130만 자가 넘는 글을 동시 출간하면서 한 달 이상 꼬박 교정에만 품을 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번에 2023년 4분기 약 3개월 동안 200만 자가 넘는 분량의 글을 교정하고 교율하고 출간을 하는 과정에서 새삼 이 지점을 느껴서 콘텐츠로 만들게 됐어요. 천천히 글을 쓰는 게, 그리고 계속 확인하면서 잘못된 것, 정확한 것을 내 몸에 익숙해지게, 운동도 익숙해지면 중량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식으로 변화가 있잖아요. 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천천히 확인하면서 글을 쓰고 있지만 이 과정 전체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 시작이 너무 어렵다고 힘들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쌓아가면서 다음의 작품 때는 훨씬 더 빨리 글을 쓸 수 있겠다,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겠다, 이 확신을 가지고서 오늘의 글 생활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화이팅!